올해도 한 달 남았잖아. 그리고 이제 내년이 다가오니까 2026년에 주거 트렌드는 뭘까? 그 얘기를 자기랑 하면 재밌을 것 같거든. 그치. 그 앞으로 내년도에 내 집 마련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투자를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난 뻔한 얘기는 좀 시간 낭비를 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 벨트를 가야 된다, 그리고 강남이 좋다, 이런 건 다 알잖아 사실. 근데 그게 사실이 맞긴 맞아. 근데 그걸 빼고 했을 때 진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선택할 수 있는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 요걸 생각을 해보려고 했거든. 그래서 차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요거 한번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트는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다 빼고, 그 다음에 한강벨트 중에서 한강 뷰가 보이는 동네들 다 빼고 3년간 상승률 상위 20개를 추출한 거야. 여기에서 보이는 파란색 동이 공통점이 있어. 바로 뉴타운이거나 아니면 택지개발지구거나. 그리고 이 회색도 가만히 보면 공식적인 뉴타운이나 택지개발지구는 아니지만 아파트가 어느 정도 모여있는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 아파트 옆에 아파트가 있는 서울 안의 미니 신도시, 그러니까 군집성을 가진 클러스터 지역이라는 거지. 하나씩 볼까? 아현동 같은 경우는 아현 뉴타운이고, 고덕동이랑 상일동은 고덕 택지개발지구고, 염리동은 아현 뉴타운이고, 목동이랑 신정동은 목동 택지개발지구, 목동 신시가지가 있는 동네고, 행당동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뉴타운은 아닌데 옥수랑 금호, 행당 이 세 개 동은 거의 뉴타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좋은 균질성이랑 아파트 군집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야. 그래서 범뉴타운으로 해도 될 것 같은 거고, 부가현 같은 경우는 부가현 뉴타운 있고, 신길동은 신길 뉴타운, 전농동 전농 뉴타운, 하왕십리 왕십리 뉴타운, 마곡은 마곡 택지개발지구, 기름동은 기름 뉴타운, 답십리동은 답십리 뉴타운, 장위는 장위 뉴타운, 남가저동은 가재울 뉴타운. 여기에서 12개가 뉴타운이고 4개가 택지개발지구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내 집 마련의 뷰에서 군집성을 빼놓고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내가 군집성이 있지 않은 지역을 선택했을 때 내 집이 평균 이상으로 오를 거라는 건 정말 힘든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거지. 이게 23년 요번 상승장을 기점으로 이런 트렌드가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리고 강남이랑 한강변에서도 이런 군집성이 센 동네들, 예를 들어서 압구정이랑 반포동, 그리고 이제 군집성이 생길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런 곳들이 상승을 주도했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는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보여준 차트를 보니까 의외로 왕십리 뉴타운이 상승률이 중하위인 것 같아. 맞아. 근데 왕십리 뉴타운은 3대 업무지구로 통근이 엄청 좋잖아. 그리고 중앙에 있잖아, 서울에. 근데 이렇게까지 상승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 맞아. 가장 나도 충격적이었던 게 왕십리 뉴타운 성동구에 있잖아? 근데 성동구에 그 뉴타운이 아닌 지역이 이제 행당동인데, 이 행당동은 50% 오를 때 왕십리 뉴타운이 39% 올랐단 말이야. 이게 사실 나도 참 이해가 안 됐어. 왜냐면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일단 신축이잖아. 근데 행당동은 가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구축이거든. 언덕길이고, 왕십리 뉴타운은 평지고, 왕십리 뉴타운 2호선 있고, 왕십리 뉴타운에서 3대 도심 업무지구 자기가 말한 것처럼 엄청 빨리 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옥수 금호가 상승을 견인하는 것도 있고, 옥수 금호부터 행당 라인까지 올라오는 그런 군집성이 사실 왕십리 뉴타운에서는 안 보이거든. 왕십리 뉴타운이 하나 밀리는 게 그 뉴타운의 규모가 작다는 거. 뉴타운의 규모를 보면 9만 평 정도 되거든. 세대수도 7,000세대 정도, 조금 작은 거지. 그래서 가격적으로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곳이 부가현 뉴타운이랑 경쟁을 하는데, 부가현동이 이제 50% 오를 때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 39% 오른 거지.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보다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전농 뉴타운이라든지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입지는 더 안 좋지만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여기도 30만 평 정도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주는 프리미엄보다 이제 군집성이 주는 프리미엄이 조금 더 높았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게 왕십리 뉴타운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금 아쉽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인사이트는 뉴타운이라고 하거나 뭐 택지개발에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이 개발의 규모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뉴타운이 들어간다, 어느 지역이 연결돼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규모를 보는 눈도 중요할 것 같아.
강남에서 그러면 군집성이 없는 단지랑 비강남권에 군집성이 있는 단지 의 상승률을 비교해 줄 수 있어? 생각나는 하나 단지가 있어. 한 동네가 있어. 강남에서 균질성이 없는 동네 중에 하나가 이제 논현동인데, 이 논현동은 사실 참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거든. 예를 들어서 국민 MC 유재석 씨도, 수지 배우분도 살고 계시고, 테헤란로 북쪽은 옛날부터 부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고, 테헤란로 남쪽을 무시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동네거든. 근데 이게 아파트로 보면은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 오늘 주제로 나온 이제 군집성인데, 여기에서 가장 대장단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논현 아크로힐스라는 아파트야. 이게 아크로 브랜드를 달기도 했고 신축이기도 하고. 근데 아쉬운 건 옆에가 빌라라는 거지. 아파트라고 있는 건 동부 센트럴빌 딱 한 단지밖에 없는데, 이 단지도 소규모 단지야. 그래서 두 개가 붙어있는 면적이 아주 작아. 반면에 비강남에서 군집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아무래도 송파구겠지. 송파구에서도 강남이랑 가까운 잠실동을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 아크로 논현이랑 잠실의 리센츠랑 엘스가 비슷한 가격이었어. 논현동이 없는 군집성도 가지고 있는데 논현동이 없는 한강뷰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트렌드를 두 개나 갖고 있는 단지지. 거기다가 강남이랑 가까우니까 강남 접근성도 있고. 그런데 하락장을 한번 겪고 23년부터 다시 시작된 상승장에서는 엘스랑 리센츠에 뒤처지는 건 물론이고, 이 엘리트라고 해서 트리지움마저도 이 논현 아크로 힐스를 역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논현동에 내 집 마련을 해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 자산의 가치가 군집성을 가진 동네들보다, 그것도 비강남한테 밀린다는 걸 보면 속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뉴타운의 대장단지들 있잖아. 강북의 뉴타운 대장단지들이 팔면 송파구로 들어올 수 있거든? 아마 모르셨던 분들 많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재울 뉴타운에서 가장 대장단지인 DMC 파크뷰자이, 요 34평을 팔면 풍납동에 있는 한강 일선의 구축단지들을 살 수가 있어요. 같은 평수를. 그리고 요즘에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지, 장이 뉴타운이랑 이제 이문희경 뉴타운의 이제 스타단지인 장이자이 레디언트, 그리고 레미안 라그랜드, 이런 단지들을 팔면 장지동에 있는 파인타운 7단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 수 있거든. 뭐 북극곰은 사람을 찌는다는 말이 있지만 뉴타운은 입지를 찌는구나. 어떻게 한두 개의 입지도 아니고 몇 단계를 거쳐서 위로 올라온 거거든. 아무리 신축 대단지고 스타단지지만. 그래서 뉴타운은 정말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생각하시는 신혼부부들이나 조금 투자를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은 정말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들었어. 근데 근본적으로 왜 그러면은 뉴타운이 인기가 많은 걸까? 그러니까 이렇게 입지를 이길 수 있는 무언가, 입지를 이길 수 있는 트렌드가 있다라는 건 사람들의 심리일 것 같은데, 난 그 심리가 뉴타운이 그냥 유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학창시절 때 옛날 생각을 해보면 인기 있는 친구가 반마다 어쩌면은 그 학교에 한두 명은 있잖아. 근데 나는 그 친구가 맨 처음에 봤을 때 뭐 이쁘고 매력 있거나 잘생긴지 몰랐어. 그런데 주변에서 한두 명씩 그 친구가 유명하다면서 뭐 매력 있다, 뭐 잘생겼다,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조차도 저 친구가 뭐가 잘생겼다라는 거지? 뭐가 이쁘다라는 거지? 하다가도 없는 매력을 찾게 되거든. 그리고 끝내는 찾아내. 그걸 나도 인정을 하게 돼. 그리고 그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 늘어나는 걸 내 옆에서 보게 돼. 유명하면 납득을 하기 위한 그런 이유를 나 스스로 찾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거기에 편승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 다시 뉴타운으로 돌아와서, 뉴타운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뉴스에 나오건 어디에 나오건 유명해지기 마련이잖아. 그러다 보면 이 집이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라는 인식이 들 거고, 그로부터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이 집은 떨어지지 않겠네,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어느 순간 신고가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유명해질 거고, 그러면 또 수요가 올라갈 거고, 또 신고가가 들고 또 유명해질 거고, 이런 선순환이 있는 것 같아. 뭔가 기적의 선순환이라는 게 있는 거지. 두 번째로는 뭔가 뉴타운에 살면 편하잖아. 우리도 뭐 뉴타운이나 택지개발지구 주변에서 좀 살아봤지만 주변에 나가면 다 있잖아. 병원, 상가 그런 게 다 있지. 카페. 병원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리고 뭐 학원도 있고 지하철도 가까울 거고, 분명히 그런 것들이 다 살기 편하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내 아이를 뭐 유치원에 보내거나 뭐 초등학교를 보내는데 내 아이의 친구가 우리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면 좋겠다,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 그리고 그런데 적합한 곳이 적어도 나랑 비슷한 주거 환경이나 소득을 갖고 있는 뉴타운에서 살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오늘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한강과 강남을 빼고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는 바로 군집성이었다.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군집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3년부터는. 그래서 이 트렌드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 트렌드를 잡으시는 방법은 아마 3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그냥 군집성이 지금 있는 곳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나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구축을 사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군집성이 갖춰지지 않았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여맞춘 뉴타운이나 아니면 신정 뉴타운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역의 재개발 지역의 물건을 산다면 이 또한 미래 군집성을 먼저 선점하는 거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둘 다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니까 조금 진입장벽이 있다 싶으시면 군집성이 있는 바로 옆 단지를 사면 돼. 예를 들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비싸다. 그럼 성수 전략정비구역 바로 옆에 있는 한진타운이나 아니면 강변 관영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과 성수동 2가나 아니면 성동구의 아파트들 구축과 비교를 해보면 아마 가격 상승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군집성으로부터 오는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 그런 구축을 사도 어느 정도 이런 군집성의 트렌드에 편승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면 트렌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